안녕하세요. 네, 이제 2 부가 됐으니까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의 1 부에서 선생님들이 치르시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1 부를 듣지 않은 선생님들은 꼭 1 부를 듣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설명드릴 거는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출제가 된 2026 학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미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이 된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설명에 이제 그 초입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관리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의 제 경험을 본다고 하면 제대로 준비가 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관리가 결국 합격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그리고 어떠한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짜잔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커리큘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이제 1-3 월 그래서 습관 형성, 그리고 4-6 월에서 인출 강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이 서답형이어서 주관식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인출 강화 연습을 하는 게 4-6 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7-9 월에는 키워드를, 그래서 정말 내가 답을 써서 이게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실 때는 뭐 성실하게 최선 다해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학자처럼 깊게 파고들고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학자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키워드 채점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로 답을 쓰셔야 되고요. 뭐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정답을 인정을 받는지 첨삭을 하고 그 답을 쓰는 안내를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게 실력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10월 11 월에서 모의고사가 8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는 선생님들께 회독표 드려서 빠르게 반복해 가지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머릿속에 넣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많이 하신 얘기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라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물 넣고 얼마나 찼지 보면 쭉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때 8주 동안 2 회독을 하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전체 1번 돌리고 또 4주 동안 전체 1번 돌립니다. 그럼 그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막 속도가 붙죠.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차는 순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제가 2026 학년 대비 강의를 했던 2025 년도에서 27 년도에 많이 강화를 하게 되는 내용 중에 보면 1-3월 습관 형성하는 과정에 올해 했던 내용들 중에 효과가 있었던 건 1-3 월부터 끌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쪼끔 도움이 더, 그래서 좀 필요하시고 간절하신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좀 강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격으로 가는 지니로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일요일 날 밤에 저녁 7 시부터 10 시까지 줌 스터디를 저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걸 평가하게 하는 그런 걸 진행하는 거고요. 뒤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강에서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운영할 때 70 명을 했는데 35 명, 35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형성하시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학습 코칭을 해서 복습 어떻게 하고 있고 예습 어떻게 하고 교육학이랑 시간 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학습 코칭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강화가 되어진 것 중에 복습 노트를,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 수업을 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오실 때 수요일 날 수업한 내용에 대한 복습 노트를 해 오시도록 해서 과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선택적으로 합니다. 뭐 안 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벌을 드리거나 네, 불이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딴 사람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쪼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경각심이 생겨지시겠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좀 가이딩 해 드리는 게 1-3 월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남으셔 가지고 1 시간 동안 오늘 한 내용에 대한 복습틀을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걸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이제 제가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직강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건이 안 되시는 선생님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건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뭔가 자꾸 미루는 습관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 형성을 제대로 그래서 이 습관 형성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공부 근육이 붙어 가지고 하반기 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인강 같이 하는 것 중에 보시면 미션 인증하는 거하고 학습 인증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해 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증하고 또 미션 인증은 특히나 뭔가 그러니까 그 효능감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션을 밴드에서 해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미션이라는 게 1 등부터 그 나옵니다. 금메달 땅땅땅 몇 명, 은메달 땅땅땅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없는 분들, 참여를 꾸준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메달 없이 그냥 이름이 흑백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꽤 독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또 CAC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해서 메타인지를 그러니까 길러 나가는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인지는요. 아마 학부 때 뭐 아니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아예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상위권인 친구들은 '아 내가 아는 건 맞았는데 틀린 게 뭐고 난 그거는 좀 헷갈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틀렸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틀렸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메타인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고 하는 거고요.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탁 집어 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험처럼 이렇게 방대한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르는 거 1년 내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습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반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합격으로 간 지니로드해서 줌으로 일요일 밤에 하는 걸 직인강 선생님들 모두 다 선착순으로 네 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학습 코칭 계속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미션 인증하고 학습 인증에 대한 건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구조화반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요정반에서 요약정리반이었습니다. 근데 요걸 핵심 구조화반 해서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제 다른 영역에서 다르게 언급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된 걸 보면 신생아 출산 시 손상에 해당되는 안면 마비의 증상을 쓰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11월 달에 7번 뇌신경 손상으로 발생되는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는 그걸 문제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거 문제 떠올라 가지고 그거 다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생각 못 했어요. 신생아라고 해서요. 출생 시 손상이라 해서 모성인가 아동인가 이걸 고민했고요. 아니면 아기라고 해서요. 못 운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 구조화반이라고 해 놓고 올해 추가를 할 게 앞쪽에서 안면마비가 나오고 뒤에서 안면마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한 번에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같이 언급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워낙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비교표를 보고 하는데 이거를 더 강화시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문풀반에 가면 이제는 점점점 단단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스반을 심화 스터디반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반 개강날 선발고사를 선발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시험을 봐요, 직강 기준으로.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걸 복습해 오셔서 월요일 날 리테스트를 합니다. 그 같은 범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취약한 과목을 조사해서 그 해당되는 그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못 돌아가고 계속 자습실에 앉아서 자습하고 저랑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별 첨삭도 합니다. 대면으로 해 가지고 첨삭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합격으로 간 지니 로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심스반이 안 들어가져 있는데 심스반 같은 경우는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월요일 날 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발고사 통과하셔야지만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션 인증 그대로 가고요. 뭐 학습 인증해서 우리 같이 하는 스터디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개 첨삭해서 그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은 공부 독려하려고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면 일요일 자정까지 그 문제 풀어서 답지를 인증, 사진 찍어 인증하도록 이제 밴드를 운영하고요. 그렇게 올리신 선생님 중에서 잘된 선생님들을 선발해 가지고 첨삭을 네, 글로만 쓰지 않고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에 가면 4주에 1회 독식을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 인증만 진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규 강의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렇게 특강들이 있습니다. 특강은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파트. 그러니까 요걸 준비하면 우리 80점 만점인 시험에서 하나 특강당 2점에서 4점을 획득할 수 있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건강 증진 이론은 이론에서 다루는데 우리 문제가 적용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양리 특강은 이론서에서 양리 그 해당되는 질환별로 약물을 보거든요. 근데 키워드 외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별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서에선 소화성 궤양의 약물이었다고 하면 이제 크게 해가지고 소화기계 약물 중에 제산제금 뭐가 있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약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규 특강에서 요새 객관도 높이려고 법 문제 많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법에 나올 때 기존에 나왔던 법도 있지만 새로 개정이 되거나 우리 쪽 그러니까 우리 학교 보건 현장에서 좀 중요한 의의가 있는 법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모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동 특강에서 보면 요건 이제 369 특강은 지금 15년 이상 계속 해왔던 특강이고요. 역동 특강은 이제 2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선생님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역학이 저희가 그래도 이과가 많은데 이과 출신들이 많은데 역학 문제라고 하는 거 발생률, 유병률, 표준화율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산수 수준의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일단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학 특강에서는 간단하게 개념을 보고 계산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계산을 연습하시도록 하는 계산 문제를 취합해서 드립니다. 스터디를 하실 때 활용하시거나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특강은 우리 정신간호학 강론에는 보통 치료 기법에 대한 소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이 실제 적용하는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습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적용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변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특강입니다. 면접 특강은 2차 시험에 대한 특강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절대로 1차 시험에서 다 맞아야 되거나 다 맞아 붙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음 바로 2차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처럼 보내다가 1차 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저 어떡하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다음 날 오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23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이어서 일요일 날 바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전년도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으로 이제 면접을 합격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은 막 구조 후반대 아니면 100점 맞은 선생님이 하십니다. 요번에도 네, 그 100점을 받으셨던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들이냐면 나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스터디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유튜브 참고했고 어떤 책을 봤고 그리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라고 하는 노하우를 모두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날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스터디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했다가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해 볼까? 그리고 스터디를 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네,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특강은 이거는 1차 발표가 나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미정으로 해 놨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이제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관연도 합격자한테는 채점 기준표하고, 그리고 모범 그러니까 예시다발하고, 그리고 그 문제지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가장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이제 핵심 구조화반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한눈에 그 흐름이요. 그래서 보면 3 개월의 이론을 한번 끝내고요. 그래서 이론을 끝내고, 그리고 4-6월 달에 기출 분석해 가지고 수요일 날은 그 어떻게 기출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어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요 내용을 가지고 구조화 반에서, 네, 그걸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조화해 드리기 위해서 마인드맵도, 그리고 이제 표를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각기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거를 이제 비교하거나 또 같이 모아서 이제 학습을 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3 해 가지고 3 개월 동안 문제풀이 반, 그리고 2 개월 동안 모의고사 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보면 뭐 필기, 구조화, 분석, 반복 연습, 그러니까 그때 가장 핵심으로 제가 강조할 것들을 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 1-3월에 가장 중요한 거, 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단권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모든 시험에 단권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시험처럼 아까 보셨잖아요. 학교보건, 지역사회, 아동간호, 성인간호, 응급간호, 모성간호, 정신간호에다가 성인간호 안에 노인간호, 재활간호, 그리고 병리, 신체검진 뭐 이게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 많은 내용을 주관식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한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쉽게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방대해져 있으면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게 저희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이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서에다가, 이론서는 제가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최대한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거나 추가해야 되는 것도 있거나, 내가 다시 정리한 내용들은 거기에 이제 표로 뭐 글로 해 가지고 추가해서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별도의 단거나, 그러니까 그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 사례를 봤었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끝까지 가신 분도 합격이 된 분이 거의 없었고, 그중에는 이제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 체계는 있는데요. 내 노트는 있는데 내 머리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객관식 시험이었으면 그 점수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험이 서답형이다 보니까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권화를 해 두어야지만, 제가 모의고사반 가면은 사주의 1 회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려면 이 4 권을 얼마나 빠르게 그 내용을 다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권화는 필요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단권화에 대한 걸 좀 보여 드릴 건데, 이건 좀 놀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네, 표시랑 이제 많이 하신 건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는 뭐 1-3월에 제가 드린 암기노트, 뭐 4-6월에 암기노트는 뭐,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 제가 강조한 건 무슨 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책을 봐도 한눈에 다 디디가 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계속해서 회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기출 정도를 표시하고, 뭐 거기에 키워드는 제 이론서가 유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뭐 따로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기출 정도만 표시를 하면서 간다. 그리고 뭐 그에 강조를 하거나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뭐 더 추가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쓰신다고 했었고,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그 네, 요게 인제 요거 표시한 거를, 책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근데 본인은 잘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1 월부터 너무 그어 두면 4-6월 돼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말 '기출 정도만 표시하겠다.'라고 해 두시고, 그리고 너무 밝은 색으로 막 전체 문장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이론서는요. 키워드는 유색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출된 내용, 기출 지문에 들어가져 있는 건 이론서에 넣고 그걸 밑줄을 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표시하지 않으셔도 눈에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밑줄로 사실 했던 게 형광펜으로 했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정도로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기 좋게만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랑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독을 하실 거니까 제가 회독표를 A-1, A-2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걸 표시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거기까지를 이제 회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렇게 해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문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역사회 문제였었는데 여기에서 뭐 우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정신간호를 또 빨리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간호 우울 폐지를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섹션에 나눠 가지고 인덱스가 있으면 빨리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독을 막 하고 내가 뭘 찾아보고 거기에 생각이 안 나서 확장해서 보려고 해.'라고 할 때 빨리 찾으면 인덱스를 해 놓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 붙이시는 거는 이렇게 붙이실 수 있는 게, 빈 공간에 붙이시는 건 붙이라고 하지만 너무 막 접어 가지고 뭐 위로 옆으로 위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빠르게 회독해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밑에 내용 보고 이걸 들고 밑에 이론서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조차도 촉박합니다. 저희 시험이 정말 범주가 많은데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독이 용이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정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이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인드맵입니다. 네, 제가 마이맵이라고 했던 게 그냥 내가 구조화한 거를 머릿속에 도식화된, 그러니까 도식화해서 내가 구성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마이맵이라고 해 놓은 거고요. 마인드맵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 이거는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동안 저는 강의하는 첫 해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어디에서 뭐를 다뤄드릴지를 좀 제 머릿속에 도식화할 필요가 있어서 강의를 시작하고 첫 해부터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본 조교가, 이거를 본 이제 그 수강생들이, 직강 선생님들께서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셔 가지고 처음에 스케치북을 사 드리고 같이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할 거고, 이거는 56세 되셨던 분이 서울에 합격하게 했던 가장 큰 그 기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맵은 초반에는요, 공부를 많이 3 개월에 그 많은 과목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도식화되어 있는지 내가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게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식화하는 때 상반기, 인풋 위주로 진행이 되는 상반기에는 도식화하고 구조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하는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아웃풋을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 하거든요, 하반기에는.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인출 도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마이맵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보여 드리는 거는 마이맵 교재에 직접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구조를 하는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 보건 과목이 그 공청회에서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보건의 이해, 학교 간호 과정. 그래서 그 학교 보건의 이해는 학교 보건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간호 과정이라고 해서 학교 보건에서 이제 주된 업무를 하는 그 보건교사가 간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분과거든요. 간호사들이 보건 사업, 간호 사업을 할 때 간호 과정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간호 과정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보건교사가 직접 하는 보건 사업이 세 번째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 사업은 보건 교육, 그리고 뭐 건강 검진, 그래서 건강 검사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 평가, 그리고 또 그 학교, 교내, 교회 환경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건강 증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각종 보건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 건강, 헬스 프로모션에서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간호 활동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5번째가 보건시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관리, 약물 관리, 시설 기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 영역의 큰 범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져 있는 건 첫 번째에 있는 학교 보건의 이해가 이렇게 4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의 이해가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그 의와 기능, 목적에 대한 게 있고요. 기능에 대한 게 있고,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법, 그래서 학교보건법 등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 관련 인력이라고 해서 이제 주된 인력은 보건교사이고, 근데 보건 업무의 책임자는 학교회장이잖아요. 학교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차원에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5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를 그 하위를 나눠서 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그 학교 보건의 이 안에서 학교 보건의 목적이 들어가져 있고, 근데 이 목적을 인출할 때 대상이 두 가지. 그래서 어떤 활동 한 가지를 해서,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루는 대상 두 가지, 학생과 교직원, 하는 활동, 보건관리 활동, 그리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목표 두 가지, 건강 유지 증진, 이렇게 해서 네, 그 이제 키워드를 잡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조직화해서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풋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거를 인출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단서들을 보고 가지수를 떠올려 보는 거고요. 또 붉은색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색을 넣어드린 건 붉은색 셀로판지를 가지고 가리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떠올려 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숫자 단서로 해놓고 어떤 건 붉은색으로 해놓고, 붉은색으로 해놓은 건 객관도가 좀 높은 거. 그래서 요새 나올 만한 그 가능성이 좀 큰 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또 이렇게 유색으로 해서 그 개념을,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인출해 보시도록 네, 유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맵, 그러니까 가장 하위의 그 개념에 대한 맵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그 키워드를 인출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인출 도구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게 표가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책을 개정하면서 추가했던 형식인데요. 그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중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표를 보시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올해 4, 6월 달에 이제 마이맵 교재를 핵심을 쓰거든요. 그때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인접해져 있는 중요 개념만 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별도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그 신생아 7cm 손상해가지고 안면마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럼 이건 아동에서 신생아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성인간호학에서 그 신경계 파트에서 7번 안면신경마비의 증상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모아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구성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예전 나왔던 아스피린도요.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이 아동에서 그 통증 관리에 들어가져 있는데 헤어진 통제인데, 아스피린이 순환기계에서 보면 그 스럼보스탄에 대한 억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혈전 형성에 대한 거를 이제 억제해줘 예방약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약물이지만 어디서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묻는지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을 4, 6월 핵심 구조화반에서 강화를 더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때 또 강연을 들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 마이맵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맵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것 같죠? 네. 이렇게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실 게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4, 6월 달에 수요일 날 기출 분석반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 기출 문제가요, 결국에 공부해야 되는 영역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시험처럼 방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해서 단기 합격. 그리고 내가 뭐 유감함이다, 내가 뭐 일을 하고 있어서 일 병행이다, 그럼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기출 분석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 분석 방법은 여기에 그 간단하게 써놨는데, 저 옆에 어떤 걸 띄워놨냐면 그 제 유튜브가 임수진과 보건교사들 해서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다음에 가면 다음에 있는 카페 이름도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학습 밴드는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요것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30분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마음가짐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볼 때 절대로 답을 찾지 않는다. 답을 찾는 건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기출 문제를 푸는 걸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격에. 그러니까 합격에 무기가 되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기출 분석은 또 3 단계로 합니다. 3 단계로 하니까 뭐 3 일에 걸쳐 하라 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땐 1 단계를 하고요. 그리고 뭐 2 단계를 한 번 더 반복하고 3 단계를 한 번 더 반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릴 거고 제가 기출 분석반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1년 내내 이 문제를 왜 내는지 그러니까 저는 문풀반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 이거 왜 내는지 자꾸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서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3 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분석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거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3 단계로 이루어진다면 2 단계 그러니까 그 중간 기출 분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건데요. 처음 1 단계는 뭐냐면 제 이론서 그리고 기출 문제집에도 들어가져 있고요. 복습 노트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에 대한 걸 그러니까 분석표를 넣어 줘 가지고요. 어느 파트에서 그러니까 간호 과정 전체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간호 과정 순서가 출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3번 출제가 된 거죠. 그 네모는 출제 연도입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 중에 보면 사전 계획 생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4 단계가 그 하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가 왜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사정이 넓고 전체를 한번 보잖아요. 사정과 평가가 넓습니다. 그러면 간호 과정을 공부할 때 물론 출제가 된 건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 모두 다 같은 강도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서 또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역별로 확인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암기를 하는데 100% 정확하게 암기하고 적용까지 가능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는 간호사정이랑 평가여야 돼.'라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정에서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패치, 뭐 브라이언트, BPRS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객관도가 되게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 답안이라고 하는 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채점 방식이지만 객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전공서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한 거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맞춰야겠구나. 그건 정말 1 순위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쪼끔 힘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파트는 완벽하게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만큼은 힘을 줘서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힘줘서는 외워서 뭘 튕겨서 나오죠. 기억도 다 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에 가서는요. 그럼 평가 범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 범주 역시 이제 우리가 적용 가능하게 봐야 되고 요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단계는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 보건의 5 파트 중에서 2 번째 파트인데 거기서 봤더니 전체 과정 나오고 이런 게 나왔구나 요거 쭉 확인하면서 내가 여기서 오늘 공부 시간이 뭐 3 시간인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는 사정 단계 우선순위를 그리고 또 40분 정도는 평가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까지 보고 나머지 시간 동안 최대한 나머지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 단계는요. 이제 이걸 했어요, 영역별로. 그리고 나면 요걸 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현관펜에 그어 놨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보셨던 그 간호과정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객 생평가 해 가지고 그 전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요건 영역에서 봤어요. 근데 이 아래서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게 뭐냐면 체지방 및 체중 변화 정도, 행동 수정 요법, 의뢰 요런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지문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개념을 쓰라고 나오거나 확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및 체중 변화 정도 같은 경우는 2006 년도에 비만 관리 사업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쓰라고 해서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행동수정 요법에서 여기서 언급이 되고요. 이후에 정신간호에서 정적 강화부터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확장을 그 영역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지문들까지도 모두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마 분류 문제 분류 체계에서 그 하위에 들어가는 뭐 영역에 대한 거 하고 뭐 문제하고 그리고 그 이제 대상이랑 심각도를 가 그러니까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증상 징후 고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 하위에 대한 영역 나누고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라 오마 문제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게 오마 분류 체계에 들어가져 있는 거고 거기는 문제 분류 체계가 있고 중재 체계가 있고 그리고 결과 평가
그 척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런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죠. 또 지문해 보니까 인플루엔자, 천식. 이게 지역 그 학교 보건이고요. 간호과정이에요. 근데 분석을 하면 과목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천식에 가 가지고 언급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천식에 대한 개별 관리라고 해 가지고 봤더니 문제 분류 체계에서 보면 천식의 유발 요인에 대한 거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하고 있는지 뭐 이런 물질 사용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기획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용어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객관도 높게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면 그런 키워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2 단계입니다. 그리고 3 단계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요.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교과 평가원 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요.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붉은색이 그어졌었네요. 지고 보면 그래서 보시면 제가 1 단계로 해 가지고 검색해서 찾고 2 단계 해서 거기 들어 중등 교사 임용 시험 치면 그리고 쳐서 하면 이제 연도하고 보건 치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다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선생님들은 2027 학년도를 공부하실 거니까 그러면 2026 학년도 시험 2025, 2024 그러니까 이 개년은 그러니까 2 개년에서 3 개년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때 하실 건 뭐냐면 제가 올해 문제 1번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필수 예방 접종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표이고 그래서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백신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그러니까 이제 연계한 거죠. 그러면 얘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역학 파트에서 감염성 질환 예방에 있는 예방 접종에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져 있는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이름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 그럼 필수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대상 감염병이 17개인데 그거 암기하고 거기에 대한 백신 이름 외우셔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넓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내가 더 공부할 범주를 넓혀서 가 보시려면 출제 의도에 대한 거. 보건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감염병 대상이나 백신에 대한 거를 물었어? 이거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장과 중학교의 장은 입학한 학생들한테 90일 안에 예방 접종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예방 접종하지 못했으면 그거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시면서 이 출제 의도에 대한 게 더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 하실 거고 그리고 강사가 합니다. 제가 하고요. 저 1년 내내 하는 게 기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풀이반 문제 낼 때도 그 모의고사 문제 낼 때도 가장 베이스로 하는 게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건데 선생님들 스스로도 유연성을 가지고 '이건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관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론서에 그 해당되는 파트를 보면서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하니까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게 그냥 강사가 "이거 1급이에요. 1 순위예요. 이건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수동적인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책을 읽는 자세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려 보고 인출하실 때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 대한 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이도. 요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출제된다고 하면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초입에 어떤 얘기했냐면 출제위원이 6명인데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보통 1분 정도가 보건교사 선생님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인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랑 연결시켜서 좀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근데 그냥 수험생 마인드로 그냥 다 보잖아요.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막 책에 있는 전공서 보고 있으면 대회에서 보셨던 거 그건 막 성인 간호, 아동 막 2 권, 3 권씩 되잖아요.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갈피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어 제가 합격을 위한 도구라고 했잖아요, 학습이. 그러니까 도구적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근거가 그래서 보면 이거는 법이고 그쵸? 감염병 예방 관련한 법이고 그리고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가 그 사업으로 그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아, 정책 수준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겠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에 대한 1단계 영역 확인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거. 2단계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확대하기. 3단계에 들어가서 최근 3개년 거꾸로 보셔 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어떤 난이도로 왜 출제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것까지가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시험이 방대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 학습과 인출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반복을 하시게 하고 학습 속도를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암기 노트 해독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암기 노트는 상반기에 드립니다. 그래서 수금 수업할 때마다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회독표해서 복습을 하시거나 이제 모의고사반이나 문제풀이반 가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몇 페이지 어디까지 보고 와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행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실물로 한번 보여드려야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암기노트에서 보시면 이게 올해 5월 19일 날 제공했던 거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문제, 한쪽에는 정답. 이걸 왜 드렸냐면 절반을 접습니다. 절반을 접으면 앞쪽에는 문제 보고 뒤로 돌려서 이제 떠올려 보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직강에서는 아예 이거를 단면으로 드립니다. 뒤에 양면 복사하지 않고. 그리고 인강 선생님도 이제 출력하실 때 단면으로 출력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 암기노트들 드릴 때 선생님들이 외우는 거 힘들어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스토리텔링 같은 거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 진단 기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동성에 대한 진단 기준 해 가지고 충동성이 강한 충기는 대참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터가 달린 것처럼 한다, 참견을 한다, 대답 급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단어들을 이제 그렇게 해드린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암기노트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바꿔서 해주시기도 하고, 요거 그대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단권에서 A1, A2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짜드릴 때 이것도 올해 문제풀이반 개강날 드렸던 건데 A1, A2 이런 식으로 드리죠. 그래서 A1은 이론서 1권 17페이지, 57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적 학습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 걸 공부를 해서 다음날 그냥 내가 안 외워진 것만, 아니면 아까 간호과정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 평가 범주 중요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다시 체크해서 보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튿날은 A2에서 58페이지, 98페이지를 보는데 전날 봤던 것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거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도록 해독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 9월 달에 가장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키워드로 답안 작성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잘못 구조화가 되어져 있으면 그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답을 쓰시게 되면 거기서 두 갈식으로 그리고 키워드를 포함해서 쓰시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 첨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인강 모두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첨삭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써서 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들은 워낙 영상을 좋아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습 밴드에다가 영상으로도 찍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키워드가 뭐고, 그리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게 아니더라도 대표 첨삭이 4편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답을 보면서 내 답이랑 유사하거나 아니면 내 답과 다르게 잘 된 답을 보면서 내가 뭐를 강화해야 되는지, 뭐를 추가해야 되는지, 뭐를 삭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답안을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답안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보면 문풀반 10주 진행되는데요. 한 3주, 4주 지나면서부터는 선생님들 대부분의 답이 많이 좋아집니다. 눈에 띄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관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밴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밴드에서
두 가지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서 2027 인보들 알림장 이렇게 될 거예요.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보들 알림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공지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4월부터 6월까지는 수금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수요일 날 강의 오실 때 어디를 범위를 진행할 거고, 뭐 준비물은 뭐고, 그러니까 제공될 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구들도 하나 이렇게 격려하는, 심적 지지하는 것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강 선생님들 보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1교시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몇 페이지 나갔고, 그래서 몇 개의 강좌가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면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열심히 달려야 돼." 이거 하고 뭐 "엄마가 5가지 셀 때까지 여기 도착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뭔가 속도가 더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 제작해 봤었던 100일 달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100일 달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매일매일 자정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정이 0시 넘어갈 때. 그래서 좀 심리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뭔가 함께한다는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계속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밴드명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임수진과 보건교사들. 그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진과 보건교사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보시면 제가 아침에 6시에 마인드맵을 올려드리는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정 전까지. 저는 아침 6시 올려드리고 자정까지만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데일리로 올라오는 게 강의가 늦게 시작해서 못했다. 그럼 앞서진 거를 참여하시면 되고, 2주 동안 참여하시지 않으면 강퇴를 시킵니다.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메뉴를 여러 개 둬가지고 이 학습 밴드에서는 이렇게 아침 6시 올려드리는 거 1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내내 하게 되는 게 이 CAC에 대한 미션이 있는데요. 이 CAC라고 하는 건 사회학에서 제안이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안이 됐던 게 어 메타인지를 좀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락 없이 좀 체크해 갈 수도 있고, 효능감도 좀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통해 가지고 내내 보여지거든요. 내가 한 번 빠졌는데 지금 내가 2 등이네, 뭐 3 등이네,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건 해야지.' 뭐 이런 것들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내용을 좀 지워 뒀는데요. 기본 이론반에서 제공해 드린 건 문풀반 제공해 드린 건 다르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 액션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고 인출해 보고 마인드맵 그려 보고 뭐 복습노트 작성하고 요런 게 기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월화수목금에서 체크를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했고 뭘 하지 못한 건지에 대한 걸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AAR 해서 요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요건 일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록하고, 일요일 날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효능감 높여주기 위해서 제일 잘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좀 부족한 건 뭐였는지, 그리고 바꿔갈 수 있어. 어떤 걸 수정하면 되지? 뭐 지속하는 건 뭐지?라고 하는 걸 기록해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부터 11월까지 할 거고요. 이게 한 3-4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반기만 할까?'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요청이 있어서 문풀반까지. 근데 요청이 있어서 11월까지 쭉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종강하는 날까지 참여하셨던 분이 80분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성과까지 좋아야 되는데 올해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을 보시면 이제 답안에 대한 것도 이 학습, 앞에서 제가 첨삭을 한다고 했잖아요. 첨삭하고 그걸 촬영하는 걸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학습 밴드.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학습 밴드를 자꾸 들어오도록 하는 게, 들어오면 뭐예요? 첨삭한 거 보러 들어왔는데 누군 미션 계속하고 있고, 미션 계속하는 사람 보이거든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밴드 해 가지고 6시 올려드리는 거에 대한 인증글을 다는 분들이 보여져요.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아 뭔가 나도 하나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한 지니로드에서 제가 1-3월에 직강 선생님들한테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회피를 차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 놓고도 자꾸 지키지 못하고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저녁에 7시 부터 10시 까지 줌으로 저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누가 감시자가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정면으로 캠을 설치해 놓고 저는 제 일을 합니다. 모니터 보고 일을 하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 눈치가 보인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끝나고 10시 부터 12시 까지 해서 또 상담을 해 드리고 코칭도 해 드리고라고 하는 걸 계속 진행을 합니다. 습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좀 능력성이 부족하신 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거여서 후기가 궁금해서 저도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이 책장 33 페이지 가면 좀 생생한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니쌤 합격 상담소 했는데 해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선생님들 질문을 받아 사전 질의도 받고 이렇게 실시간 더 추가적인 질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1-3월에 하는 고민 다르고 4월에 하는 고민 다르고 7-8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습관 형성해야 되는 시기, 뭐 인출을 연습이 시작이 된, 그러니까 구조화하고 인출 연습을 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포함한 답안을 실력을 완성하는 시기, 요 시기들마다 고민이 다르겠죠. 그래서 고 시기들별로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제 같이 접속해서 보시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제 촬영을 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인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던 것 중에 보면 임수진의 뭐죠? 이건 넘어갔던 거고, 네. 그 수진쌤이 다 줌인데 이게서 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생의 모든 걸 다 받아 가지고 해 드리는 것을 문풀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첨삭의 기회를 받지 못하셨던 선생님들 신청하셔서 개별 첨삭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첨삭도 하고, 그리고 뭐 질문도 받고 스터디나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수정해 드렸고 조언을 해 드렸고, 그리고 질의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줌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줌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거 자꾸 슬라이드가 넘어가네. 그래서 하다 보면 많은 수면 잘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조별로 짰습니다. 그래서 5-6명 정도를 한 조로 해 가지고 시간대를 정해서 여러 시간대로 편성을 했던 거고요. 만족도가 네 많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심화 스터디반, 심스반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말 네 15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스터디반이고, 선생님들께서 날이 더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 이제 6 개월이 넘어가는 7-8월 시점이 되면 학습 속도도 좀 느려지고 슬럼프들도 겪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개강하는 날 선발고사를 보고, 선발이 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직접 오셔서, 그래서 저하고 대면서 제가 이제 오럴 테스트를 하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심화 스터디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게요. 85% 이상이 최종 합격에 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1-3월 직장을 선택할 만큼 조금 의존적이거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미리 해 놓고 싶다. 그러니까 하반기 막 모의고사반 들어가기 전에 뭔가 '내가 좀 확실히 굳혀 놓고 시작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실 게 제가 복습 노트 교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나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복습 노트를 거기 영역에 대한 걸 직접 풀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키워드를 넣는 개념 인출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학습이 있어요. 정리. 그래서 개정 학습해 가지고 개념 정리가 이제 가로에 키워드 넣는 거고, 그리고 개인 학습해서 개념 인출 학습이 있어요. 이거는 한 줄로 문제가 되어 있으면 뭐 정의라든가 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플로도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수강생 분들한테는 개념 정리 학습해서 문장으로 말하는 건 사실 그 어플로 접근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쓰는 거나 이런 게. 그런데 그 개정학습해서 가로 넣기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반복하시는 데는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수진과 보건교사들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제가 출시 안내라고 하는 걸 쇼츠로 만들어서 어플 깔고 어떻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 가지고 활용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촬영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분들 비수강생까지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강생에 한해서 허락을 해 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그 키워드 확인하실 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학습 전략은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학습 전략은 실제 진행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설명회를 하면, 그러니까 설명회가 내가 어떤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출발선을 정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위해서 요 정도를 좀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비전이고요. 그 시간 관리, 학습 관리에 대한 거는 중요성 이해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환을 하거든요. 어떤 한 가지가 무너지면 결국에 다른 걸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전은요, 그냥 희망사항 이게 아니라요. 뭔가 내가 생각을 하는 기준점. 그래서 내가 수험 생활 중에 포기하고 싶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는 나중에 건강에 대한 거를 강연하거나 건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하다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힘들어서 슬럼프가 와서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줄 만한 비전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 관리는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막 드리니까 그걸 하시다 보면 시간 부족한 느낌도 드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에서 허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고,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만데 거기서 나한테 효과가 좀 좋아서 내가 이용하고 싶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뭔지를 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공부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공부 근육이 키워지면 막 인풋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막 머리에 넣는 거지만, 아웃풋을 해야 되는 하반기 인출을 막 입 밖으로 꺼내 가지고 시험장에서 써야 되는 이 중요한 하반기 때는 무엇보다 공부 근육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공부 근육이 키워져서 힘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을 공부하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 아주 말라 가지고, 그리고 허약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짐의 무게하고, 그리고 막 운동해 가지고 근육이 막 붙어 힘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짐하고의 양은 다르죠. 근데 힘든 정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 근육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육아만, 그리고 뭐 일병해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공부 근육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 근육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려면 나한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 관리고요. 학습 관리에 대한 거는 내가 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효능감이요.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감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장애물이 많으니까 나한테 이런 방해물이 많아서 나는 잘 해낼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효능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능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습 관리,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장애 같은 경우 좀 정리하고 수험 생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계속 힘들어 해 봐야 효능감만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스탑, 사고 정지를 하는 거죠. 사고 중지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이런 게 학습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공부 근육 키워야 되고요.
포기하고 싶다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야 순환을 돕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라도 뭔가 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자꾸 수험 생활이 길어지고 그리고 지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구체 실천 방안에 대한 건 진행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또 방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파트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1년 내에 잘 준비된 커리큘럼하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 그걸 이루는 합격을 이루는데 네 함께 끝까지 가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보여 드릴 게 네 선생님의 1 년을 책임질 준비가 단단한 탄탄한 커리큘럼과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검증을 거친 관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뭐 다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 난 이게 부족하니까 나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이게 충분하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1 부, 2 부에 나눠서 드린 설명회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이 수험 생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